아니, 왜 지난주에 더 이상 안 나오신다고 그렇게 들어가시더니 또 나오셨어요? 김영건, 존경하는 우리 김영건 의원님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네. 그거 전부입니까? 또 친구들, 또 오래된 친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듣나 봐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예. 방송 끝나고 났더니 전화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듣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에 오신.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지난주 박재홍 전 마사의 감독님은 사실은,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사실은 최순실과 함께 독일에서 앞으로 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선수들을 훈련시키려고, 최순실의 그 승마장, 독일 현지 승마장에 합류하셔서 준비를 하시다가, 아니, 이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3개월 만에. 근데 그 3개월 동안 겪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갑자기 전화 와서 독일로 와달라고 해서, 아니, 당신이 오라고 한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사의 소속이고. 얘기했더니, 잠깐 기다려봐. 5분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마사회하고 다 얘기됐어. 했더니 진짜 5분 후에 다 해결이 됐더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승마한 학생의 학부모,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실력이 좀 있나 보다. 아는 사람이 좀 많나 보다. 이런 학부형 정도로 생각했는데, 독일에 가서 일이 뜻대로 안 되자, 삼성전자 사장 당장 오라고 해. 그랬더니 진짜 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올 것 같아 하다가 실제로 왔더라. 아니, 삼성전자 사장은 이제 승마협회 회장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사장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단순히 학부형이 아니다.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 선수 뽑아달라. 저 선수 뽑아달라 해도 다 안 된다고 하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유라 씨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수 선발 자체를 사실은 일개 선수가 좌지우지하고 있더라. 이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삼성이 이제 최순실의 회사 코어스포츠와 계약하여 이 승마 지원비를 줬는데 그 돈이 집행이 안 되더라.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혼자 그걸 쥐고서 그 요약하면 사실은 선수단이 독일에 가서 훈련을 해가지고 2020년 도쿄올림픽. 실제적인 임무는 지원팀장이었는데 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거죠. 2020년 승마팀을 위해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돈도 최순실이 그냥 쥐고 쓰고 선수는 정유라 혼자였다. 그냥 그들을 위한 지원이었다. 그걸 깨닫고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요약이고 지난주 이야기로 굉장히 시큰둥하게 이 방송 누가 듣는다고 하면서 자꾸 부르지 말라고 나 이제 바쁘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많이 됐네요 하고 돌아오신 박재홍 감독님과 뒷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 첫 번째가 당시에 이제 독일 현지 승마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승마장을 삼성이 지원해 준 것이다, 사실상. 삼성이 모나미를 통해서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죠. 요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의원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왜 삼성의 현지 승마장 지원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게, 삼성이, 권력의 피해자였느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해서 했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된 거냐. 아니면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정보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냐.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독일에서 지원하는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후자가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삼성은 법정에서도 그렇고 2015년 7월 25일에 처음으로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요 날이 특정된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해서 예. 지원해줘라, 최순실. 예,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임원 교체를 요구를 하는데 다음날 바로 임원 교체가 됩니다. 네. 예. 실제 그 요청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논리는 대통령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 안 해줘. 근데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었다. 예. 이런 거고. 공식적으로 삼성의 이재용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정유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5년 7월 25일이 기점이다. 이게 삼성의 입장인 거예요. 대통령이 말해서 하게 됐다는 예. 겁니다. 근데 의혹은 뭐였냐면 그게 아니라 삼성이 사실은 최순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최순실의 존재를 독점해서 그렇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독점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대가로 말 등등등을 지원하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것과 이 승마장 지원이 연결되어 예.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승마장 구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 그것 말고 예. 오늘 이제 박지원 감독께서 그보다 더 이전에 예. 최순실은 삼성이 상장사를 맡아서 직접 얘기해 보시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삼성이 지원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2015년 7월 25일 이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예. 그 아시안 게임 끝나고 예. 그 마사의 그 유도, 탁구, 승마 선수단이 격려 차원에서 현명관 회장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현명관 마사회 회장, 예, 전 예. 회장. 예, 그 자리에서 현 회장이 저보고 그 올림픽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 레포트를 좀 하나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가 이제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9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2014년 9월 달.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 11월 그 승마 마지막 시합이었던 선수권대회에서 최순실 씨가 대전 시합장으로 내려왔어요. 예. 가지고 시합장에서 이제 1년 선배인 서정균 그 마장마술 감독하고 저하고 같이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그날도 눈이 온 것 같은데 예.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이 아마 그 회장사로 들어올 것 같다. 이미 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삼성이 꺼냈고. 사장사로 들어오는 거는 네. 15년도 3월이에요. 그러니까요. 3월인데 적어도 그 전에 4개월 이전에 4개월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최순실이 삼성이 사장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스스로 마음을 먹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SK도 들어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은 삼성이 나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결정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아주머니가 그 학부모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냥 오지랖 넘는 사람이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때쯤 벌써 상당히 실세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죠. 그게 그러니까 삼성의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2015년 이전의 예. 일인가 거의 뭐 7, 8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 또 있다면서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온 얘기는 예. 15년도 1월 달에 예. 김종 차관이 청와대에 갔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유연이 같은 학생은 특별히 키워야 한다. 처음으로 예. 대통령 입으로 정유라. 예, 예. 그 이름 바꿨으니까 그렇죠. 정유라 씨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 듣고 이제 축가 예. 갔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특정수사관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예. 적극적인 공모자 내지 네. 오히려 주도자. 삼성에서 먼저 예. 접근했을 가능성도 따져볼 만한. 예. 적어도 2015년 7월 20일에 처음 알았다고 하는 거는 예.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삼성은 이보다도 훨씬 더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현명관 사장이 예. 2013년도 말에 이제 마사회 사장으로 가잖아요. 예.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는 일이 뭐냐면 14년도 3월 달에 예. 다음에 봄이죠. 그 마사회 마방을 예. 정유연에게 지원합니다. 마사회 마방을 특정 선수에게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감독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게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훌륭한 선수라기는. 예, 정유라라는 게 이제 문제가 거죠. 그렇구나. 예, 예. 예. 왜 하필 정유라냐? 예.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 그 승마장에서 좀 트레이닝 좀 하자.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협조적이야 하는데, 그게 정유라였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정유라 선수를 이 현명관 마사 회장이 마사 회장 취임하자마자 특별히 대우해줬냐? 그렇죠. 현명관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는 일이 정유연을 지원한 일을 사실상 했는데, 현명관 사장은, 그 삼성물산 회장 출신이죠. 그렇죠. 그 예, 삼성의 삼성맨입니다. 완전히 삼성급, 예. 뼛속까지 삼성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경련 부회장을 했고, 그리고 삼성의 삼성 출신으로 마사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미 정유연을 특별 지원을 했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현명관은 자기가 간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정유연을 지원했는데, 그런 상태의 그 뼛속까지 삼성맨이 그 삼성에게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삼성맨이 마사회 회장으로 와서 제일 예. 먼저 한 일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정유라부터 지원을 했는데 예, 예. 어떻게 정유라와 최순실 예. 그런 존재를 몰랐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삼성에 보고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유가 없죠. 예. 예. 정권의 핵심 그렇죠. 실세의 딸이라는 걸 알고 예. 있었다면 그리고 또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전 마사 회장, 이 현명관 지금 얘기하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사장이자 마사 회장을 지낸 이분이 이제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충성서약 서면을 서편 아니죠 자필로 편지. 손편지 손편지.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이게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감독님은 오늘 굉장히 다소곳하시고 방송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저는 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가 좀 다르네요. 방송을 존중하시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이 네. 16년도에 이재만 비서관에게 손편지로 그것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관심사 가지고 있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 아,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 예. 그게 굉장히 합법적인 표현이네요. 예. 대통령께서 설마 마사회 마방에 관심 가지지 않으셨다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편지를 썼군요. 그게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박 감독님께서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충성 편지. 예. 특검이 이걸 파악했다 편지를. 예. 그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듣고 예. 이게 이 편지가 진짜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봤어요. 네. 확인해 봤더니 진짜 있어요. 예. 충성서약 편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에게 충성서약한 편지가 있다. 예. 문고리 3인방에 충성서약한 이게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성서약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서 박 거죠. 대통령이 한 거죠. 박 사실상. 대통령이 예. 관심사항. 예. 요 관심사항이 사실은 정유라 씨였던 것으로 지금.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유라한테 마방을. 그리고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마사회가 직접 현금 지원이 논의되고 어느 정도 그 금액까지 정해진 시점이에요. 여기 2013년입니까? 16년도. 이건 16년도. 예, 16년도 1월 달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김영규 부회장의 녹취록을 통해서 보면 마사회가 현금 지원을 하는 금액 협의가 쭉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의원님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 쭉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라한테 다 지원했다 돈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승마협회 얘기입니다. 승마협회. 그거 말고 마사회. 그렇죠. 예. 지금은 마사회도 지원을 하려고 했다. 예.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마사회는 그 현명관 회장은 나는 최순실 모른다고 막 발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게 마사회가 정유라를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최순실 측에서 요구를 크게 했고, 예. 마사회에는 그 협의를 들어간 거고, 나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서 그것이, 회장에게 직접 다 보고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여기 계신 또 감독님 덕분에 예.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쭉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사회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든 마사회도 사실은 정유라 최순실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지금 이제 감독님이 독일에 갔다가 3개월 만에 이거 일 못하겠다고요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최순실 지원이고 정유라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고 이제 돌아오셔요. 돌아와서 마사회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잘립니다. 마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잘리는 거죠? 감독님? 이제, 돌아오기 전에 네. 독일에 있을 때 코어 스포츠에서 나와가지고, 네. 코어 스포츠와 감독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8일 네. 날 제가 파견 나가 있으나 철수를 제 임의대로 했죠. 네. 그리고 마사에서 복귀했는데? 예,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는 철수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예, 하고 2월 초쯤에 제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오토매틱으로 그냥 계약이 연장이 되는데 네. 감독으로. 예, 그 재계약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2월 중순경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마사의 부회장 하고 안계명하고 그다음 최진영 승마 담당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사표를 좀 내달라. 갑자기 사표를 내라? 예,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복귀하는 수순이고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라? 예. 저도 황당했고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도 황당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그냥 잘라라. 너를 잘라라? 예, 잘라라.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제가 휴가를 내버렸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갑니다. 잘라라고 하실 성격이세요. 예. 그 정도는 합니다. 원래 좀 하는데 상당히 저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했죠. 한 15년, 16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에서 네. 갑자기 뭐 사표 내라 마라 하니까 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갑자기 이러나. 예? 초딩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다뤄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뤄버린다고 하면 담근다는 표현입니까?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다룬다는 네. 게 뭐죠? 사람을 보냈다가 네. 뭐 파견도 자기들이 시켰고 현 회장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고 제가 임의대로 들어오니까 말 안 들으니까 자른 거 아닙니까? 네. 다뤄버린 거죠 완전히. 그 승마업계 전문 용어입니까? 말을 다룬다 할 때 다룬다 이런 건가요?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거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 진행자께서 자주 쓰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다룬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낸다거나. 그래. 훨씬 세게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막 다룬다 이거죠? 예. 사람을 이게 뭐냐 이게 갑자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최순실한테 밉보여서 그랬다. 요약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전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라는 거는 최순실의 말을 안 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예. 그 시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뭐 이재만이 편지 현명관 회장이 이재만이한테 보낸 그 편지라든가 그 시기하고 맞물려요 또. 아하. 네. 그래가지고 사표를 못 내겠다. 네. 그냥 잘라라.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휴가를 내고 그냥 잠적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문자 그것도 믿음이 들어오고. 갑니다. 잠적했다는 것도. 예. 그래서 계속 아는 친한 직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내가 스스로 관두지 못하겠고 예. 당신들 그럼 나를 잘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간다 하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사회가 자르긴 하는데, 예. 그, 김영규 부회장의 녹취록에 보면은, 예.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그렇죠. 입장을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예, 주고받았던 예, 대화 속에 예. 뭐가 나오냐면 아니 원래 이 마사회에서 예. 돈을 몇백억 지원하려고 그러지 않냐 예.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랬더니 부인하지 않죠. 예. 통화 녹취에 따르면 부인하지 않고 이제 달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드러난 겁니다. 마사회도 예.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정유라 마방을 내주고 시작하자마자 회장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 모른다고 했는데
몇십억이었죠? 200억 대였나요? 처음에 650억 네, 650억.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뭐 250억, 125억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40몇 억인가 20몇 억인가 지원을 네. 약속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우리 그 박 감독이 들어와 박 가지고 감독님은 그 내용을 아실 수밖에 없는 게 그 플랜 초안을 짜셨다면서요? 예. 직접 초안을 짜셨다면서요, 감독님? 예. 저는 이제 그 중장기 로드맵을 제가 그 기본적인 건 제가 작성을 했다라고 특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림픽이나 이 아시안 게임을 공략을 하려면은 무슨 골프장 부킹해가지고 며칠 있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4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계획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팀의 감독이나 코치들은 이거를 꾸준히 예산을 받으려면은 중장기로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뭐 행정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전문적으로 좀 그렇죠. 저희들이 해야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플랜 초기부터 그 플랜을 짰기 때문에 이 지원 계획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을 압축하면, 아니,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대화를 막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그 지원, 어쩌면 몇십억을 지원했을 일을, 그렇죠. 일이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지원 안 하게 됐으니까 내 덕분 아니냐. 예. 오히려 회사가 그때 만약에 몇백억 혹은 몇십억을 최순실한테 지원했어 봐라. 마사에도 다 연루돼가지고 큰일 났을 거다. 이런 항변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큰 일을 한 거죠. 예. 마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마사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 더 깊숙이 거기 빠져들고 줄줄 섭할 뻔했죠. 예. 돈도 지원하는 결과가 올 뻔했는데 박 감독 선에서 귀국하고 이제 일종의 거기서 깨진 거죠. 박 감독님이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투다가 맞아요. 당신 어떻게 나를 잘라? 제가 이렇게 구해줬는데 거기서는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얼떨결에 의인이 되신 분입니다. 아니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말씀을 약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네,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내가 막았지 않느냐. 네, 맞아요. 이런 대화를 하다가 들켜버린 거죠. 예, 제가 생각보다 상식적이에요.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상식에 어긋나고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벌어지니 예. 그냥 제 임의로 철수를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그 통화 속에 실제로 돈을 지원하려고 했던 내용이 나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상식에 맞는 분이 그 국가대표 감독이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명예도 있고 소중한 자리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해직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당하죠. 소송당해 특검에 불려다니 왜냐면 조사받고 현명만 네. 전 회장이 그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 사실 아니다가 막 고소고발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레슨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해직당한 분이 뭐가 바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뭐 살짝 바쁘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때는, 이거 누가 듣는다 그래. 이런, 심정이셨고, 빨리 가야지, 대충 하고. 근데 방송을 하더니 여기저기서 30년 된 친구도 막 전화가 오고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저희가 부른 거 아니에요?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빨리 정상화돼가지고 저는 원래 위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 감독에서 잘리신 건 그냥 순전히 최순실에게 밉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마사회를 구하신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승마 쪽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연령이 40대 이후래요. 오히려요? 예, 왜 오히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종목별로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제가 승마에서는 무식한 소리 들은 장애물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을 최소한 다룰 정도 실력이라면은 한 20-30년은 이게 선수 생활을 해야만이 말과 실력이 나옵니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그 닉 스켈턴이라고 영국 선수도 64살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종목이죠. 그렇군요. 오래 말을 다루고 말을 이해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이제 말과 한동안 해야 되는 나이. 이게 어린 때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출전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네,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선수. 실제 올림픽 자격 요건을 따는 성적을 낸 최근에 거의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럼 감독님뿐만 자랑 좀 아니라 해주세요. 선수로서도 다시 한번 올림픽에서 뵙는 것으로 올림픽에서 그리고 만약에 메달을 따가지고 올라가시면 뉴스공장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도쿄올림픽은 사실 희망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고, 최순실 게이트랜에서 지금 스폰서 이런 부분도 이제 다 끊겼고, 또, 좀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고, 당장 지금 아시안게임이 내년인데도 이마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승마하시는 분들 일반을 미워하시는 일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큰 어려움을 처했고 감독이었던 분도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나와주시고 그렇게 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 방송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연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박정 전 마사의 감독님이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코너의 제목을 새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교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황교익입니다. 막 칼럼니스트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불쑥 지난주에 얘기하셨더니 엄청난 문자가 쏟아졌어요. 막 칼럼니스트 마음에 안 든다니까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왔습니다. 마타도어, 혀리케인, 마탁 다식자, 혀준, 혀장금, 현안설원, 혀르가즘, 혀가 날아든다. 혀갈량, 만나라의 왕, 고난의 막군, 만마미아, 마테랑. 마카이브. 막가이버, 마추 픽추도 있고요. 기미교육. 맛자르트, 기미교육, 맛파더, 맛물리에, 예. 맛마미아. 뉴스공장 청취자들의 수준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해악이 넘칩니까? 일단, 오늘은 뭘로 할까? 혀준으로 해볼까? 혀장군. 혀준 황교익 선생. 일단 오늘은 이걸로 채택해 보겠습니다. 하루. 예. 혀준 황교익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조선 시대에 한 분이 벌써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누가요? 허균 선생. 이야, 비슷하네. 허균 선생의 후에 혀준. 허균 선생이 1611년에 낸 책이 도문대작이라고 있거든요. 그 도문대작이 이제 그분이 이제 평소에 드셨던 음식 중에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지역에 어떤 게 맛있다. 허균 선생의 굉장히 잘 살은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란선언하고 같은 자매, 형제죠. 그래서 워낙 부자로 잘 살았고, 관직도 웬만큼 모르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많이 드셨나 봐요. 잘 드셨나 봐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때 잘 먹었다는, 양반이고, 직위도 있고, 돈도 있었으면 잘 먹긴 했겠지만, 딱 음식을 주제로 이렇게 남기는 거는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그 당시에 양반들이. 그러죠. 그러다가 허균 선생이 조금 조선시대에 좀 빼딱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돼요. 홍길동전의 저자거든요. 한글로 소설을 쓰고 사대부가 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 일반 대중이 읽으라고 한 건데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 신분 제도에 대한 그 불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죠. 실제로 허균 선생이 그 친구들 중에 이게 서자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서자들이 많은데 관직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걸 갖다 많이 봤겠죠. 그리고 따로 이렇게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마지막에 이렇게 슬쩍 그렇죠. 보이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을 풍자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빼딱한 그 흑윤 선생이 귀향을 가게 돼요. 네. 저 바닷가로 이렇게 귀향 가가지고 뭐 쓸 거 없는가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귀향 가서 쓴 도문 대작이 귀향살이 하면서 너무 예전에 먹었던 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의 금욕주의, 유교 자체가 금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그렇죠. 건데, 이제 식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취급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방 먹이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음식이. 그렇죠.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막 온갖 이야기를 맛있다라는 걸 갖다가 쭉 써놓고. 그 시절에 자유주의자였네요, 말하자면. 책 제목도 도문대작 이렇게 찍어놓은 게, 이 도문대작의 뜻이 푸죽한 앞에서 입맛을 쩝쩝 다신다 이 뜻이거든요. 전데요. 그 양반이 그 푸죽한 앞에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거는 양반의 품위를 완전히 잃는 거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불합리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고 재능도 많고 그랬던 분이군요. 매력적인 분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시대에 한 방 먹인 일종의 포르노그래피. 그 시절의 분위기를 보셨죠. 그렇죠. 양반사회. 양반들. 너네들 뭔 양반 노릇 하느라고. 음식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어. 이거랑 먹어. 그렇죠. 금욕들 이런 걸 자꾸 감정이입을 강조하는. 하시는군요. 예, 허균 선생에게. 내가 이 시대에, 허균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허균 선생하고 비할 바는 못 되죠. 혀준 탔습시오. 혀준. 허균 선생은 아주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혁명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거 하나 왔습니다. 맛 나면 좋은 친구. 맛 안 나면 나쁜 친구. 맛 나면 좋은 친구.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허균 얘기하다가. 자, 그래요? 혀준 선생님. 오늘 주제 뭡니까? 이런 맛지도를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흑윤 선생의 후예들이 사실 요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어디에 뭐가 맛있다, 어디에 맛있다. 그러죠. 블로그들이 사실 흑윤 선생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작업들도 가능해요. 공동 작업으로 지도를 만든다. 네, 공동 작업. 타코야키 맛있는 집 이걸 갖다가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어봤을 때 맛있는 게 어디 있더냐 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지도 만들기를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맛지도 만드는 것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었죠. 전 세계 좀 유명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솔판을 만들면서 우리가 돈을 20억을 그쪽에다가 줬죠. 관광공사와 비판하셨죠. 재단, 한식재단에 돈 10억씩 태워가지고 20억 5년 동안 그걸 갖다 내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줬어요. 외국 사람들이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미슐랭 가이드 책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음식들이 이렇게 쭉 먹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서양 물론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맛있으면 다 맛있다고 하더라도 서양인의 입맛과 미적 감각에 맞춰진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비공개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매겼다라는 것들, 그것도 또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공개 상태에서 그냥 식당만 찍거든요. 야, 그러면서 그걸 믿으래. 진짜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믿는, 진실되게 믿는 것은 사실 이 블로그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 중에서 이제 이 장사의 냄새가 나는 건 싹 빼고, 실제 개인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지고, 그런데 한 음식점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블로그가 계속 쌓여 있다. 믿을만한 거죠. 믿을만해요. 네. 그러니까 그 블로그들 중에서도 이제 돈 받고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금방 표시가 납니다. 맞습니다. 네. 사진들 뭐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태가 나요, 태가. 그 간판 일단 있고요. 홀 전경 찍고요. 죄송합니다. 음식 없는 뭐 하나 또 와가지고 혐의 썸씽이라고? 수준 좀 올려주세요. 너무 애로하네요. 혐의 썸씽. 그런데 그러니까 맛지도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으로 서로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쌓다 보면 그 진짜 이런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이제 네. 초창기 모델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가서 블로그를 작성하고 그게 네. 차곡차곡 쌓이고 어떤 개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쌓이게 되죠.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은 그 사람의 취향이 특별히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취향이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저 같은 전문가가 하는 거와는 조금 또 다른 그렇죠. 그런 기술도 결이 좀 다를 있기는 수 해요. 있고 매운 걸 특별히 좋아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하신 집단지성을 이용한 맛지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천한다든가 찍는다든가 이런 게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외식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 작업을 좀 중단해 줄 수 있는 그 욕구를 참기 힘들어요. 식당 주인이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다 표시 나거든요. 그리고 뭐 점수 주고 하는 거 이런 일들 사실 마케팅 하는 것으로는 뭐 참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네티즌들이 이런 작업을 해 놓으면 뒤에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정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런 길게 필터링- 봤으면 네. 식당들 그게 하나 오르고 하는 게 이런 게 더 훨씬 더 권위 있게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냥 마케팅 차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 그 입맛이 다 달라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호를 알 수 있는 그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혀준이었고요. 그 이름 끝납니다, 이제. 이름 잘 좀 지어주세요. 이거 혀준 선생이었습니다. 수준 좀 올려주세요. 안녕.